네, 클로징벨 라이브. 짜랑짜랑 11월 네. 19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어디 갔어요? 종이 어디 갔어요? 없더라고요. 종이 없어졌네. 예. 네. 어제 이제 클벨 저희가 이제 11,000분, 뭐 11,000분 요 정도 이제 들어오셨었는데 오늘 이제 한 0.6% 떨어지고 그나마 조금 나은가 모르겠어요. 예. 초반에 이제 반등 조금 하다가 네. 마이너스로 깊게 가다가 3,900도 깨졌었고 3,800 중반까지 오프닝 벨 때 갔다가 네. 오프닝 벨 끝나면서 바로 반등해서 이제 0.6% 정도 마이너스 3,900선까지도 좀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걱정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추가적으로 더 급락하지 않아서 다행인 건지 뭔지 그거는 이제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니케이랑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코스피 차트랑 니케이 차트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니케이도 오늘 0.15%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48,627 이렇게 니케이 차트. 우리가 빨간불 9시 반? 켰을 때 비슷하게 켰네요. 네, 그때가 9시 다시. 반 때 하고 반등하고. 근데 코스피도 똑같이 이렇게 차트가 똑같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재규 본부장님 그리고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0.6% 마이너스 3,928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코멘트 일단 먼저 들어볼까요? 재규 의원님부터.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장 초반에 엄청나게 무섭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망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뭐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보고 나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로봇 관련주들 변동성 좀 잘 나왔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네. 제가 요거 보고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지금 요 저점이 3,866포인트, 67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자리를 장 초반에 깨고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무섭게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줘서 일단 여기서 하방 경직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지탱해주는 메인 종목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네. 그 월요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수급도 오랜만에 들어왔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21선은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엔비디아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요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해줘야지만 우리나라 주도 섹터가 좀 건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래 꼬리 잘 달아줬고 오늘 장중에는 수급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이제 두드려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이 나와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제 오늘 지나가면서 오늘 뭐 구글 CEO가 뭐 AI에 대해서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허약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무서운 내용이 나오면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갑자기 투매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까 전에 앵커님도 그 일본 증시랑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원화랑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우리 시장이 장 초반보다는 잘해줬고 생각보다 그 중국이랑 일본이랑 대립하는 거 있잖아요. 한일령. 한일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쪽으로도 자금이 꽤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기 자금은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거래 대금도 내려갔잖아요, 많이.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밀리면 원래는 반도체를 사자 이런 무언가 자금의 큰 흐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중과 그 중국과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오늘 갑자기 뭐 수산물 수입 금지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도 맞아요. 변동성 나왔거든요. 오늘 테마 중에선 수산이 제일 강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일시적으로만 가는 것 같고
큰 흐름상으로는 이제 내일 엔비디아를 좀 지켜보자. 요런 좀 관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선 뭐 하이닉스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엔비디아 실적이나 FOMC 의사록이나 뭐 이런 건 다 상관없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려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술적으로는 더 밀리겠죠. 아 계속 추가적으로 밀려요. 이게- 원래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은 없습니다. 아 이론은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 이론 따지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게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네. 좀 걱정이 되냐면 요즘에 뭐 신용잔고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아직도 매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려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 매도를 하는 게 아직까지 많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뭐 엔비디아랑 뭐 실적 나오고 가이던스 나왔는데 좀 삐끗해서 밀리면 그때는 낙폭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2026년도에 물량들이 전부 다 판매 완료이고 이런 걸 떠나서 시장이 그렇게 분석한 대로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나는 뭐 괜찮아, 이 정도 흔들림이 무섭지 않아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장에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만약에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언가 포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매수를 했다거나 내가 신용을 썼다거나 할 경우에 지금 굉장히 불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전 밀린다면 요거 모양새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수 자체가 지금 21선이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추세가 깨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1선이 깨진 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지수는 아직 안 깨졌을 지수 거예요.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졌어요. 기술적으로 깨졌네. 깨졌다니까요. 이거 이론적으로 문제 있네. 삼성전자는 네. 21선 이탈한 지가 좀 더 됐어요. 아,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좋은 얘기만 하기에는 그래도 좀 경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와 연동되면서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는데 미국이 버텨준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 여파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길게 본다면 미국이랑 우리나라 시장이랑 같이 깨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먼저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홈쇼핑 앵커라서 네. 주식 잘 모르네 이러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 이제 차트를 워낙 많이 보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지수가 21선 깨진지 난 몰랐지. 그거는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예.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들어보자면. 네, 아슬아슬했죠 오늘. 그렇죠? 아침에 많이 빠졌는데 아침에 많이 빠진 거는 미국 장 때문만 빠진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그렇게 빠질 만한 어떤 루머가 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진 거고요. 예.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모릅니다. 네, 그래요? 홈쇼핑. 재균이 아세요? 홈쇼핑하는. 아이, 그 찌질지 마요. HBM4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내용이 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아침에 네. 무슨 내용이에요? HBM4의 하이닉스가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HBM4가 생산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싹 돌았었어요. 왜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HBM4? 하이닉스가. 그거 안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안 되죠. 어. 그게 중단됐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나중에 이제 곧 좀 있다가 30분, 1시간 안 돼서 다시 확인돼 보니까 자, 마이크.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 이거 주던 걸 안 주네 이제는. 네, 어쨌든 정도 안 주고 하이닉스가 HBM 양산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돌았고요. 근데 나중에 패키징을 붙여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원래 나왔던 거는 하여튼 리드 라이트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양산 중단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루머가. 이게 확 빠진 거고 그래서 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는 그거는 이젠 그게 큰 이슈가 아닌 걸로 결국은 다시 또 재확인이 돼가지고 바로 다시 말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흔들었어요. 그게 컸습니다. 그게 만약 문제가 되면 어불성설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정도 크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그건까지는 안 나왔고.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한때 심각했어요. 그렇게 깨지면 그 제가 56만 원, 7만 원이면 제가 적정 주가라는데 이런 돌발 사태가 만약에 사실이면은 더 깨지죠. 그러니까 오늘 54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공포 비슷하게 나왔던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HBM4에 문제가 있었다. 정확히는 HBM4의 루비인 거죠.
HBM 지금 나오는 거 말고 내년 하반기에 나올 거. 그거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럼 HBM3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그럼 삼성하고 부딪히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삼성도 밀리는 거지. 왜 하이닉스가 더 수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음. 동반해서 개떡되는 거 같다 해서 이게 진짜 확실히 이제 큰일이다라는 걸 보면서 봤거든요. 다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에피소드가 뭐가 문제인지 그건 몰라요. 나중에 밝혀지겠죠. 야. 그래서 이때가 10시, 9시 할 때, 9시 30분 그때 확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뭐죠? 갑자기 전기가. 방송은 되고 아니에요, 있죠? 그죠? 방송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전기가 딱 나갔었어요. 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 하이닉스 루머가 그러네. 잠깐 정전됐는데 야 바로 이거 살아나. 지금 뭐 야 리드라이트인가 뭔가 나발이고 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완전 그냥 방송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루머가 나가서. 네, 그게 이제 30분, 1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난리가 났었던 건데 어쨌든 뭐 결함이 문제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다는 게 다시 돌아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장애가 굉장히 약한 거지. 그러니까 투심이 엄청 약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오늘 초반에 사실 그 요거 분봉 한번 보여주시면 오프닝 벨 할 때도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뭐시기냐 9시 딱 개장하고 1분 지나가지고 한 플러스 가다가 1분 지나가고 나서는 계속 9시 반까지 수직 하락했어요. 이거 코스피예요? 네, 코스피. 여기 코스피 차트인데. 근데 외국인이 초반부터 3천억, 4천억, 5천억 막 던졌어요. 외국인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수급이거든요. 같이 보는 건데 요때 빨간 거. 9시 30분까지 계속 던졌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5,500억이에요. 예. 여기서 딱 던지면서 쫙 밀렸는데 확실히 요때 기관이 안 받았어요. 요때까지. 기관이 안 받고 개인만 물량을 받았거든요. 요때까지. 네네. 그랬더니 이거 확실히 투심이 약하다. 개인도 밑쪽에 걸어놓고 체결이 되어 버려 강제적으로 되지는 거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지금 아닌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물량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때부터 9시 30분부터 기관이 이제 매수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관이 6천억, 개인이 4,400억, 외국인이 1조. 요렇게 수급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찍혔는데 기관이 6천억 안 사줬으면 밀렸어요. 오늘 그냥 쫙 밀렸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사줬으니까 다행인데 그 중간에 이제 하이닉스 루머 같은 게 쫙 퍼져서 일파만 받을 이게 좀 안 좋았으면 이거보다 더 밀렸겠죠. 더 밀렸죠. 예.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예. 이렇게 일단은 전달해 근데 드리고. 그러면 하이닉스 루머는 루머인지가 앞으로 중요해져요? 아니면은 그게 사실이었으면 못 돌려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빠졌을 거야. 3,800 깨졌을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그게 루머일 수밖에 없는 게 그거 아니면 다 문 닫아야 돼.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뭐 저기 TSMC 뭐 다 닫아야죠.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아이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죠. 우리만 죽는 거야. 에이 HBM4 안 가는데 뭘로 만들어요? 저 HBM3 루빈이고. 만들지. HBM3 이런 거 만들어야지. 에이 그거. 그럼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박쳐지 이게 8월달에 나온 시나리오가 둘이 싸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삼성전자가 밀리지. 그러면 같이 내년도 80조, 90조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숫자가 그렇다고 80조, 90조 포켓스도 갑자기 6조 되진 않는데 네. 어쨌든 센티가 확 나빠지니까 하루 이틀은 개박살 나는 거예요. 네. 너무나 다행이다. 근데 외국인은 그걸 몰랐을 겁니다. 대부분이. 네. 뭐지? 하면서 넘어갔어. 알겠습니다. 자, 네. 땡땡땡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효민님 아까부터 땡땡땡 해주고 계시고요.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급 또 열심히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이렇게 다 읽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 주요 채팅으로 안 하고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바꿔가지고 예. 쓸데없는 채팅까지 다 읽어요. 네. 예. 살자님 오셨고요. 제니리님, 눈 왔다고 어디 계신데 눈이 왔어요? 예, 눈 왔다고. 예. 네. 자, 그리고 청실홍실님 오셨네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네요. 네. 스텔리 윤님께서 네. 이분은 진짜 그 시청자 그 비평가 같은 분이셔서 방송 내용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입장. 뭐라고 하시나요? 오늘은 하이닉스 얘기 그만해요. 별 영향 없었어요. 예. 난 몰랐는데 왜? 예, 알겠습니다. DH백님 그리고 또 버거스테이지 형님. 이 버거스테이지 형님 저랑 같이
그 음력론 주장하시는 네. 분이거든요. 9월. 음력 9월론. 9월 달은 안 좋다. 근데 음력으로 친다. 오늘이 음력 9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내일- 음력 10월이에요. 근데 진짜 완벽하다. 내일 완벽해요. 만약에 네, 요거 엔비디아 실적 잘 자, 나오면 참고하시기 이야. 바라겠습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럼. 그러네. 예. 제니리님이 제주에 눈 왔어요 하시네요. 제주는 더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는 그러게요. 그러게. 예. 알겠습니다. JJ 로켓 형님, 리차드 문 KR 님 형님, 뉴웨이브 형님, 예. 크로아상 님도 오셨고요. 가라딘 님. 예. LTY 님께서 민준이 헛소리 좀 그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예. 역시 시장이 좀 하락하면 예, 비판의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잘 참고하고 이제 네. 진지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규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들어왔나요? 코스피가 0.61% 마이너스 3,929. 코스닥은 0.8% 마이너스 871. 외국인은 1조 팔았고요. 네. 그리고 기관은 6,200억 매수, 개인은 4,500억 매수. 예, 선물이랑 뭐 코스닥은 그렇게 딱히 볼 거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연기금도 50억 매수네. 예, 똔똔이네. 오늘 약간 좀 엔비디아도 그렇고 FOMC 의사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좀 지켜보자. 관망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투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그냥 내다 던지기엔 좀 아깝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랑 이런 거를 확인 좀 하고 싶고 아직 추세가 죽은 것 같진 않고 약간 이런 심리들이 많이 반영된 좀 복잡한 장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규님한테 한번 시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3조를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 마감되고 보니까 외국인은 또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오진 않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단기 그 레포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가 많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도 그리고 미증시에도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자금이 공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죠. 근데 그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안 좋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버텨줬고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그래도 좀 할만해라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네.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 뭐 삼성전자부터 기아까지 봤을 때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은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근데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마이너스 0.7%고 네. 대형주 빼고 중형주, 소형주는 플러스예요. 네. 그러니까 종목 수는 훨씬 더 상승한 게 네.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그래도 뭐 그동안 시장은 올라갔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래 나름대로 좀 하반 경직이 나온 하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지주사들 그리고 오늘 현대모비스나 자동차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자동차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고 우리 지난주부터 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 뭐 KTNG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 경직이 좀 나왔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각계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은 강한데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리고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협력설도 있었지만 뭐 머스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로봇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로봇주들도 변동성이 나왔고 큰 흐름에서 보자면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뚜렷한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뭐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요 종목군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자금이 넘어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쪽이 그래도 좀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그런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반도체로 강하게 몰려버리면 뭐 중국과 일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빠지겠죠.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그렇게 뭐 시장에서 많이 못 움직였던 쪽으로도 자금이 계속해서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살짝 꺾이고 있는 모양새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식시장에 참여를 많이 하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밀리면 전략 후광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밀리면 매수인데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조금 양상이 바뀌었죠. 좀 아래 꼬리가 잘 안 달리는 느낌? 그러니까 관망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그 흐름 자체가 좀 바뀐 거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밀리면 무조건 매수했을 때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이었다면 그게 너무 학습 효과가 되어 있으면 지금은 좀 경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AI 버블론 나오고 네. 약간 자신감이 좀 센티적으로 자신감이 좀 줄어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장이 밀리면 오 땡큐 이거였는데 맞아요. 지금은 야 피터 틸도 튀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버티냐 약간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게 우리가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 뭐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를 매도했다. 다른 데 투자하려고 매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얼마 전에 원래 메타가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내용 나오고 나서 잠깐 이슈가 있다가 또 시장 좋아졌었어요. 뭐 워렌 버핏이 알파벳을 매수했습니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다시 좋아졌는데 최근에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회사채 발행을 하는 기업들이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고 또 나쁜 시장이 좀 조정받으니까 또 나쁜 뉴스가 보이는 것 같은데 뉴스는 일단 다 보셔야 됩니다.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일단 저는 큰 흐름에선 우상향이 맞지만 만약에 여기서 꺾일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반도체 아직까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 밀렸을 때 매수하면 좋은 결과였기 때문에 밀리면 매수하자라는 관점으로 보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100%는 없습니다. 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네.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오늘 네네.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일 뚜껑 열어보는 것만 남았거든요. 근데 물론 내일 딱 뚜껑 열었을 때 우리가 뭐 얘기를 중간에 많이 하면 뚜껑 열었을 때 뭐 별반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미지근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나오고 미증시 나스닥 선물이나 뭐 기술주들 애프터마켓의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막 3, 4% 막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동안 가져왔었던 이 반도체, AI 관련주들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전략 없죠. 같이 막는 거죠. 같이 맞던지 도망가야 돼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부탁. 굉장히 위기스러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 위기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일 만약에 저기 10% 정도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기대하는 것보다 한 7% 이상 정도는 달 나오는 게 그게 노멀한 거예요. 실적이? 예, 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7, 8% 정도가 노멀하게 잘 나왔다고. 그러니까 노멀하게 숫자 500 몇십억 달러 그거보다도 한 7, 8% 못 나오면은 처음 스타트부터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 잘 나와야 되고 가이던스도 줘야 되고 그리고 5천억 달러? 그 진짜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3박자가 잘 맞으면 한 요즘에 빠졌으니까 한 5에서 10% 정도 그냥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근데 그게 안 그렇게나 된다. 반응이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뭐 오늘 그 하이닉스 약간 에피소드처럼 해가지고 반등한 거 그거 다시 토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흔들리겠지. 그럼 오늘 장중에 했던 걸 5,800까지 갔었나? 얼마가 얼마가 갔었죠? 우리가 3,800. 3,800. 예. 예. 그게 제가 마진으로 보면 3,830 정도 가면 이제 곡소리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신용해갖고 산 사람들이 던지게 된다고. 여태까지 오늘까지 보니까 안 던진 것 같아. 그게 건드려지면 그때는 진짜 이제 외국인이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외국인한테 넘겨지는 상황이 안 벌어지길 바라는데 만약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도 한번 찍고 넘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세 박자를 다 좋게 해서 다 적게 하면은 그러면 한 10% 걔네가 오르면
우리도 한 5% 이상 오르지 않겠어요? 아 그러면 잊어버려 하고 가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잘 나올 때랑 못 나올 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딱 부합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주가 부합하게 나오면 네네. 사실 빠질 때도 있잖아요. 잘 나온 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엔비디아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도 중요해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하이닉스 그 에피소드가 없어도 삼성 하이닉스는 빠지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빠진 거예요, 사실은 1%대가. 근데 기대가 있어. 기대가 있으니까 이 정도 빠진 거지. 만약에 기대가 엔비디아가 없고 마이크론하고 우리가 다르고 우리는 마이크론보다 나 이런 기대가 하나도 없다면은 그러면 더 빠졌다고. 그러니까 내일 그거를 더 빠지니까 반영하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엔비디아가 80%고 20%는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근데 걔네들도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박자가 다 맞아야지 한 5% 이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삼성 하이닉스가 5% 몰라도 한 3% 이상 그래야지 이제 회복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낮아진 박스권으로 그냥 쑥 갈 수 있어. 언제까지요? 12월 10일 금리 인하가 12월 10일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요게 기본 시나리오고요. 또 하나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조금 생각했던 거 하나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네네. 뉴스 아마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무슨 이 내용이죠? 아침에 몇 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봅시다. 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나 7페이지. 미국 재무부가 그 TGA 잔고 있잖아. 현금성 잔고. 트레저리 그 제너럴 어카운트 나온 거. 그게 잔액이 많이 올라갔다고 들으셨죠? 거의 1조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1조 달러, 9,500달러. 이게 줄기 시작했대요. 줄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좋은 얘기예요. 돈이 풀린다. 돈이 풀리나요? 근데 네. 조금 9,590억 달러가 340억 달러가 감소해서 9250 달러인 것 같다고 최신 데이터를 이게 어디지? 홍콩인지 중국인지 하여튼 여기서 보도가 됐어요. 중국 같네요. 네, 요 누르면 나오거든요.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라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줄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자금을 풀리기 시작하면은 유동성 환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게 빨리 돈이 풀리는 게 보이면서 내일 숫자가 좋게 나오고 다 좋게 나오면 확 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잠깐 그런 거야 모르겠고 내일 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딱 거기 정점에 우리가 걸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얘기를 아까 조금 듣다가 말았는데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금 물론 제 생각엔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4,200, 4,100에서 사지 않았으면 사실 지금 수익률이 엄청 마이너스일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죠. 수익률의 상승폭이 좀 줄었다. 수익률의 카메라 좀 돌려주세요. 예. 수익률의 상승폭이 좀 줄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만약에 불안해서 좀 더 빠지면 난 여기서 수익 확정 지어야겠다 이러다가 똔똔 되거나 마이너스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불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일도 MB 실적 나오고 빠진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뭐 반반에 조금 더 인하 쪽에 가깝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추세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오늘 1조 팔았고 막 이런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추세적으로 내일 만약에 또 뭐 MB 실적 나오고 미국에서 3, 4% 빠지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재규 본부장님은 하시겠나 요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시장이 많이 밀리면 매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뭐 수익이 꽤나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주식 비중 줄였다가 뭐 FMC 의사록 보고 나서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근데 내가 지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엄청나게 있다. 그러면 빠질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것은 종합주가지수라든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게 현금 매수였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을 만합니다. 근데 또 뭐 비중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종목에 50%야. 그럼 저는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너무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저 좀 못되게 들리나요? 아니요. 예. 오, 센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나쁘다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근데 저는
조심할 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선을 더 이탈을 하게 되면 분명히 투매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걸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매 물량이 나올 때 내가 주식 비중이 100%예요. 혹은 신용을 썼어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수익이 많이 났다면 현금을 좀 챙기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을까. 반도체 아저씨는 그게 한 3,830 정도로 스타트로 보고 계신 건데 재규님은 그거를 투심이 좀 진짜 흔들리겠다라는 지지선을 지수 기준으로는 몇 정도 보고 계시죠? 저는 이게 약간 센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밀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밀려서 우리 시장이 끝난다는 게 아니죠. 밀리면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줄 거예요. 근데 그 빠지는 과정에서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신용을 썼으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차트 잠깐만 네, 좋습니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코스피에 대한 보유 금액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4월 달부터 우리 시장이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가 4월 달입니다. 4월 달부터 올라오는 과정. 여기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만 했거든요. 근데 되게 웃겨요. 4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금은 매도예요. 근데 신용은 매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현금 매매로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서 수익을 챙긴 거고 그 다음에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뭐 레버리지를 쓰거나 신용을 써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고 좋은데 네. 경계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경계 왜냐하면 지금 뭐 환율도 안정이 안 되죠. 제가 월요일까지만 해도 네. 제가 월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요날 그래도 잘 버텨줬어요. 수급도 들어왔고 이평선도 깨지지 않았고. 근데 지금 이틀 만에 이렇게 좀 많이 훼손이 된 거죠. 제가 아까 전에도 주 후반까지 그래도 좀 돌려놓는지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어쨌든 중요한 이평선을 이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나쁜 내용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근데 나쁜 내용이 없었는데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무시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깨지면 그 내용들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쫄보라서 겁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밑꼬리가 달린 게 무조건 좋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천천히 떨어지면서 희망 줬다 뺐다 하는 게 이거 대응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빠져버렸으면 근데 오늘 도와준 게 저거 말아올린 물량이 금투 물량 6,500억이 있어서 ETF 아닌가요? ETF? 금투가 이제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럼 오늘 또 말아올린 게 100% 좋은 걸까? 약간 생각이 많아지는 좀 하루. 그렇죠. 네.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마이너스인 분들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랬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민준아 마이너스 20 넘었다. 네. 개미 절반 이상의 손실이다. 네. 플러스가 왜 있냐. 예. 최근에 산 건 10% 정도 까였고 그 전에 산 건 수익률 까이고 원래 줬다 뺏는 게 더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들이.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빠질 때는 그냥 쭉 빠지잖아요. 올라갈 때는 되게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계속 좀 비관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내일 MB가 너무 잘 나와서 FOMC 의사록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와서 좋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하면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다 해피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세울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 그렇죠.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다른 경제방송 아무도 안 한 질문. 뭘까? 다 보셨어요? 지금까지 핵심 아니었어요? 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천재적인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사유받아요 아니에요? 내일 만약에 예. 시장이 안 좋다 분위기가 그럼 이제 조금 한 2, 3주를 바라보고 중국, 일본 싸움 관련주 여기에 본격적으로 그냥 발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 어때요? 본부장님부터. 만약에 내일 MB 깨지고 의사록 깨지고 시장 안 좋으면 한 2, 3주 동안 11월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은 중일 전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중전지 베팅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죠. 본부장님 안 하시고? 전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런 것까지 머리 듣고 싶지 않아요. 안 하면 안 했지. 안 하면 안 했지. 아니 저 그래, 자신 없으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아니,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잘 탈 수 있으면 잘 해보시라 이거지. 너무 테마다. 너나 해라 이거잖아. 아니요, 너나 해라. 비트코인 그러면 이해해서 비트코인 저기 유동성만 들어오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감기 어쩌저쩌 좀 들어보니까 더 빠질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예, 잘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죠. 근데 7,500만 원까지 빠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바로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12월 2일에가 딱 돼갖고 유동성만 풀리면은 가장 먼저 빠지는 게 가장 먼저 올라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따지면 그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게 약간 애매하게 간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그것도 괜찮을 수 있지. 근데 얼마나 자기 돈이 1억 있으면 그 얼마나 2천만 원, 1,000만 원? 알겠습니다. 아니 뭐 여쭤본 이유가 제일 테마로 세게 도는 게 지금 중일 아니 저기 한일령. 한일. 그러니까 맞아요. 중일 분쟁. 네. 요거 때문인데 오늘 수산도 뭐 CJ 시푸드, 동원 수산 마찬가지고 저기 면세 관련주, 백화점 관련주 거기에다가 저 여행사, 항공사, 뭐 렌터카, 뭐 화장품주, 엔터 이거 터치 안 하는 게 없길래 시장이 아예 안 좋아져 버리면 네. 그 시장에 자금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디로 갈 때는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좀 떠오르는 그런 게 요게 한 2주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떠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게 노랑풍선이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적자 회사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도 이제 월요일 날이었죠. 이 중일 분쟁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드릴 때 그냥 좀 넘어가듯이 말씀드렸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테마성 변동성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이제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알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한알령이 지금 7년, 8년 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중국과 일본의 그런 분쟁이 좀 격화가 돼서 길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오늘 보시면은 그 수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한성기업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가 그랬는데 이런 쪽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막고 취소가 되면 그 대체의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말고는 없잖아요. 거의 없죠. 우리나라가 원래 2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을 더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가지 않고 뭐 유학도 가지 말라고 하면 제가 뭐 X였나요? 그 코멘트를 봤는데 SNS? 그 중국의 누가 굉장히 강력한 무서운 멘트를 했더라고요. 목 잘라버린다고? 네. 그래서 그거 한 4일 전에 이게 나온 무슨 건데,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오사카 총영사. 네.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대립이 되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가지 않으면 저는 부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서부 T&D라는 기업이랑 GS P&L이라고 하는 이런 호텔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요 기업들이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일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래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됐었던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근데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 게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투자 아이디어는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마성은 맞는데 근데 그 한일령이 좀 길어진다면 그때는 뭐 기업들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제가 한알령 했을 때 예전에. 그 2015년, 2016년 요때 제가 이제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롯데마트가 중국에 또 있단 말이야. 락천마트라 그래요. 르티엔마트. 거기 막 이제 락천. 무슨 뭐 점검한다고 갑자기 공안들 들이닥쳐서 샷다 내리고 진짜? 다 쫓겨나고 그때는 택시 한 3분의 1은 현대차였어요. 싹 사라졌잖아 지금. 맞아요. 이게 꽤 중국이 진짜 마음 먹으면 꽤 요게 바꿔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자동차도 우리가 잘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먹을 수도 있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반응이 엄청 안 안 좋네. 이게 근데 린덴님 이런 게 너무 짧게 움직이고 많은 경우가 많죠. 사실 뭐 저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서 부여한 거지만 여기 테마성이라고 본 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테마성이지만 저는 만약에 이 분쟁이 좀 길어지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수혜받는 게
전부 다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기업들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너무 단타 조장한다고 지금 비판을 그래요? 해주셔가지고 린데님이 네가 죄송합니다. 똑똑한 줄 알아서 깡통 차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가라데님께서 민준아 그동안 고마웠어 이러면서 뭐야 또. 요거는 실드 못 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저는 다시 하나만 여쭤봐도 예, 다시 좋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네. 실적은 잘 나왔어요. 진짜 근데 잘 나왔어. 금리 인하나 유동성이 풀릴 것 같지 않은 듯한 FOMC 그런 회의로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뭔가 그럼 요게 만약에 삐끗해. 근데 만약에 실적이 못 나왔어. 근데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질문을 요런 바꿔서 상황. 네. 엔비디아는 그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데 만족스러운데 AI 버블론 그래 요 정도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FOMC 의사록 뜯어보니까 요거는 넘어가기 좀 힘들어. 네. 그럼 정강 후약이지 뭐. 전강후야. 네. 그럼 정강은 아침에 좋았다가 빠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아침에 얼마나 좋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저기 엔비디아가 한 5% 6% 올랐다 합시다. 최근에 빠진 것도 있으니까. 네. 아니 내일 오르는 게 2% 오르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한 5에서 10% 오른다. 그럼 우리도 따라가려고 한 3, 4% 오르다가 아까 그거를 반영하면은 힘이 빠지겠죠. 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하나 있죠. TGA 잔고가 풀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보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찔끔 몇배더 확 풀었다. 뭐 그런 뉴스 나오면 또 바텀 피시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루에도 날이 칠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도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 다음에 금리나, 그 다음에 저기 TGA 잔고 풀리는 거, 유동성 공급되는 거,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 여쭤보자. 그래요? 너무 괴롭히는 아, 그래? 것 같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좀 어차피 약간 내일 열어봐야 괴로우시죠? 되는데.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게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굉장히 아이고, 큰 진행자들이 답이 없다. 우리의 문제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예. 이게 뭐 산수처럼 산수처럼. 5 곱하기 5는 25다 이렇게 그치. 답을 드리고 싶은데 아. 그게 아니니까 저도 좀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금리 인하를 해. 금리 인하를 해.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제대로 나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고점을 그렇게 쉽게 뚫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건 뚫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센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간 게 그거잖아요. 반도체 호황 그리고 정책 모멘텀 뭐 이런 걸로 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재료도 이미 좀 노출이 많이 됐고 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막 지금 했는데 그게 풀어지면 다행이야. 풀어지길 바래. 근데 다시 4,100, 4,150 가길 바라는데 이제 그 힘을 예전처럼 와 미친 듯이 또 달아붙을 것이냐. 금리 인하가 내년도도 편안하게 갈 정도로 될 것이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이 크리티컬하다는 게 뭐냐면 다시 올라갈 때 그 강도를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있을까? 물론 엔비디아가 첫 바다가 되니까 엔비디아가 잘해주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예. 자 이제 시황 좀 듣겠습니다. 네. 예. 네,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하이닉스 차트를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잠깐 코멘트 드리고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요거 글씨가 이제 클로징 메리아 잘 안 보이는데 요게 깐부 해동한 그 날이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한번 보시면은 요때요. 11월 4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기대가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내용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을 받았다. 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뭐 TGA부터 아까 잠깐 보여주셨던 건데, 네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12월 달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셧다운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원래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증시에서부터 좀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TGA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TGA 쪽에서 이제 자금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느냐 마느냐 부분이 아까 좀 유동성 공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12월 1일부터 미국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왔었던 타이트닝이 종료가 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금을 융통시켜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장에 네. 대해서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글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AI 투자 열풍 비이성적인 과열이긴 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죠.
근데 지수가 꺾이고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업종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기도 한데 머스크가 이제 이런 발언을 했죠. AI와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엔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넣어봤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삼성과 엔비디아 협력설. 이거 어제 장 후반부터 장 마감되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어제 변동성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SPG라는 기업이 가장 많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요거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요 기업은 항상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기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흑자가 나오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기업이 이제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요거를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면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관심 종목에는 좀 넣어놔야 되지 않나 로봇 쪽. 그래서 오늘 변동성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로봇 뭐 얘기는 맨날 하지만 지금 네. 주가적으로는 신고가가 좀 나온 게 있다라는 네, 부분이 맞죠. 좀 그러니까 특징적이다. 저는 시장을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하거든요. 많이 열심히 읽어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이라고 봐요. 아, 만약에 제가 로봇을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로봇 관련주가 갑자기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틀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가 나온 SPG를 비롯해서 로봇주들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ETF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 관련주들 좀 넣어놨고 그리고 이 한일령을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재규 형이 나랑 마음이 맞아.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취소를 답 없는 진행자라는 경상 안 합니다. 저희. 아 그래서 한일령. 네, 한일령에 네. 대해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일본 니케이에서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게 뭐예요? 매년 이제 중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인데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관광객 수.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본 관광객 중에 중국인이 1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을 많이 방문하는 나라가 1위가 중국입니다. 2위가 우리나라거든요. 네네. 근데 매출이 2배 넘게 차이가 나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커요? 아니면 일본? 우리나라가 덜 써요. 진짜요? 중국인들이 일본 가서 매출을 진짜 많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뭘 살까 거기서? 그러게요. 특이하네. 화장품, 옷 뭐 이런 아, 거. 일단 거기가 나라가 우리보다 크잖아요. GDP도 2배 이상이에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많이 쓰겠지. 뭐, 우리보다 그래요? 쓸 때가 많지.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수산물 수입 중지가 통보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갑자기 변동성 나왔는데 제가 이런 거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죠, 시장에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좀 이전에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 밸류업 프로그램부터 일본을 벤치마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내수가 너무 죽어가지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런 관광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관광 쪽에 대한 그 산업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약세잖아요. 워낙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좀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보고서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관광 수요를 자극할 수가 있고 중국이 만약에 일본을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뭐 변동성 큰 기업들 많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한일령 한지 8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6년.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10년. 만약 그러네. 그런 10년. 관점이면 현대백화점 같은 백화점도 제가 맞아요. 한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갖고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네. 한일령 중국을 제재하는 거 이거 있기 전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으로 계속 들어오면은 백화점에서도 외국인의 비중, 중국의 비중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거든요.
일본의 백화점이 그런 식으로 외국인 비중이 넓으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리레이팅 됐어요. 네. 그러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어닝 파워가 크게 변화만 없더라도 비중이 믹스가 바뀌면 이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리포트가 한 3개월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GDP가 늘지 않은 게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의 수익성이 엄청 좋아졌대요. 근데 그게 이 관광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육성을 한 거죠. 일본 쪽에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뭐 상법 개정이나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가치를 좀 올려준다면 네. 그다음에 이제 내수를 부양할 때 비슷한 형태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로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그 뉴스 리포트 보니까 그 귀멸의 칼날 그 막 굉장히 중국에서 핫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일별로 갈수록 이제 일본하고 분쟁이 있은 이후로 영화관 관객이 아예 확 떨어져가지고 진짜? 아예 안 본대. 근데 말 진짜 잘 들어요. 이게 우와. 보지 말라니까 안 보네. 아예. 당연하죠. 예. 보면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약간 컨텐츠도 우리나라가 또 흑백요리사 2 이제 나오잖아요. 12월에 티저도 어제 공개가 됐고 거기 이제 최현석 셰프도 나와요. 최현석 셰프가 카레를 진짜 잘 만들어. 이거 진짜 특이하다. 카레를 진짜 잘. 맛있게 잘 만들어. 카레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흑백요리사 2 요게 또 이제 중국에서도 잘 인기 되고 있고. 일본 거 안 보면 우리나라 거 보고 요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럼 거지. 카레도 사 먹을 수 있겠네. 카레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양 사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좀 싸게 사면 좋지. 이양이면 흑백요리사 최현성님께 낫잖아. 최현성님께 최고지. 그 부분도 비싸죠. 못 먹지. 비싸죠. 그럼 한번 말 나온 김에 네. 한번 좀 소개 좀 시켜드려.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흑백요리사 2에 나오실 최현석 셰프님의 일본식 카레 2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셰프 다이닝 소고기 맛 그리고 치킨 카레 맛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먹어보실 수가 있는데 총 8팩이 나갑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한 팩당 4,862원꼴. 아주 진하게 끓여낸 정통 일본식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세 분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맛 표현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잘 드시네요. 엄청 맛있네요. 일반 카레 같지는 않고요. 진한 그 일본식 카레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식 고소하면서 그 감칠맛. 인도식이랑 뭐가 달라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인도는 손으로 먹잖아 일단. 근데 이건 포크하고 숟가락 쓰잖아. 예, 그게 예. 다르지. 어. 난이 없잖아. 밥이랑 먹잖아. 그러네. 난이랑 찍어 먹어야 되는데. 너는 훨씬 세지. 음. 인도만큼 너무 지나치게 수송하지 않아. 그렇죠. 적절하게 인도는 주로 나뭇잎 줘요. 길거리에서 사면은 실제로. 그래, 손으로 먹고. 손으로 싸 먹어야 돼. 싸 먹어야 되는데. 쌈처럼. 네. 하지만 여기는 다이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카레라는 거. 파인 네. 다이닝 셰프와 직원들의 식사 메뉴라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일령 반사수의 카레입니다. 네. 최현석 일본식 카레. 반사수. 네. 한일령 투자하고 계시다면 요거까지 한번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일본식이라서 그럼 우리랑 최현석은 친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이 만드는 일본식 카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중국인들이 일본 가서 못 먹잖아. 실용주의.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일본 거 먹어라. 실용주의로 가는 겁니다. 실용주의. 자, 이거 4+4 해가지고 맛있는데 한 팩에 4,800원 꼴이에요. 진짜 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네, 이 실제로 셰프가 하는 일본식 카레 8개 해가지고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나갑니다. 두 개가 맛이 달라요. 소고기, 닭고기가. 네. 38,900원. 네. 네. 요 건더기들도 엄청 크고. 엄청 커요. 건더기 막 네. 당근 있지, 와우. 감자 있지, 카레 있지, 고기 고기 있지, 있지. 양파 있지. 야, 이거 없는 거 없어. 근데 요거 할 때 자기가 이제 직접 넣으면 돼요. 예, 카레에다가. 아, 더 먹고 싶은 것들을. 네. 우리 야채를. 엄마는 오이 막 이런 거 넣어. 오이, 아복. 오이? 왜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 각자 가정의 스타일이 아, 카레 우리 오이.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이는 약간 멋있어서. 특이해서. 네, 오이 오이. 넣는 수 오이.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 넣을 수 있지. 네, 그런 저는 거지.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는. 아, 네. 희한하구만. 예. 네. 사과도 넣어요, 사과.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는 카레 여러분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옆에 아까 전에 누가 어항 갖다 놨냐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민준 씨가 오늘 코 킁킁거리지 않잖아요. 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낫구나. 네, 웰핀 가열식 가습기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와디즈에서 판매를 했는데 무려 23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 최초 물 폭발 방지 안전 특허 가습기라고 해요. 그래서 99.9% 살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음이 없어.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가습기가 돌아갑니다. 하루에 8시간 사용 시 전기세도 260원밖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유해물질 제로 요거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중요한데 가격이 20% 할인된 21만 9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네. 싼 가습기는 그 초음파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습이 나와요. 초음파? 네, 초음파 형식으로 찐 돌고래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요건 이제 가열식. 가열식. 물을 가열식이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초음파 방식은 세균 우려가 있습니다. 세균. 그래서 세균 우려가 있는데 가열식은 따뜻하게 은은하게 이제 가습이 퍼지면서 세균 걱정 없고. 근데 이제 위험하지. 근데 이제 요거는 안전. 터지지 않게. 물 폭발 100% 방지. 그게 핵심이고. 예, 그렇게 그게 해가지고 저희가 핵심입니다. 팔고 있으니까 네. 은은하게. 살균력도 99.9%. 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예쁜 것 같지 않나요? 예뻐요. 근데 투명하니까 좀 신뢰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겨울에 딱 뭔가 느낌 있게 딱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연인 있으면 초대하고 이러면 약간 어항 같기도 하고 약간 램프 같기도 방 불 다 끄고 요것만 그러니까. 영화 같잖아. 불을 왜 떴고? 불 타이타닉. 켜고 있어. 수증기 차 문에 이렇게 수증기 해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타이타닉. 예. 그럴 때 코 킁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둘이 있는데 킁킁거리면 안 되지. 뽀뽀하다가 이런 안 이러면 되지. 이제 가습기 꼭 필요하니까. 분위기 깨니까 네. 가습기 꼭 쟁여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00분 나갔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거나 더보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재규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한일령은 했고. 네, 한일령 했고요. 오늘 뭐 삼성전기가 좀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삼성전기랑 종목 한두 개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있어요, NC? NC 폼마트. NC 15% 떡락. 떡락. 그거 어제 뭐 어머나. 서버 열렸는데 다운됐다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가 좀 미흡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가보죠. 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그 한일령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너무 좀 그럴듯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갑자기 매매하실까봐 또 걱정이 되네요.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뭐 여행이나 이런 거는 하나투어 같이 그냥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저가항공 지금 항공주들도 안 좋은데 어쨌든 좀 내용 자체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일단 삼성전기가 주가 흐름이 대형주 중에서는 꽤 좋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따져봤더니 삼성전기 하면 우리가 MLCC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컴포넌트 사업부에 MLCC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동차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업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름대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랑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판, 광학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삼성전기가. 근데 뭐 최근에는 약간은 차별화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MLCC 쪽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자동차 쪽에 대한 사업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FC BGA 쪽 기판 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서버랑 네트워크 쪽이 굉장히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 중에서 뭐 MLCC랑 BGA 그 기판 쪽이 둘 다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뭐 해성 DS도 좀 변동성이 잘 나왔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간 그 진해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걸 만드는 기업, 뭐 패키징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기업들의 포인트가 뭐냐면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실적이 돌아서는 기업들에 대한 뉴스가 붙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 투자는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HL 만도도 변동성이 잘 나왔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로보틱스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HL 만도도. 네, HL 만도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가동률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북미 전기차 선도 업체 뭐 테슬라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뭐 부품들이 공급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뭘 할까? 저기 로보틱스 해서 뭐, 그 공장 로봇 뭐 이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족 사족 로봇용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 매출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하이젠 R&M 같은 기업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테슬라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서 로봇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 쪽에 대한 뉴스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HL 만도도 주가의 변동성이 좋았는데 자동차도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익을 확정 지으려면 수익이 나는 분들도 매도를 해야 되고 기관도 외국인도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올라와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걸 매도하면 어디를 매수할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밸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자금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뭐 HL 만도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쪽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PER 7.3배. PBR 0.7배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HL 만도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밴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PER 밴드, PBR 밴드 있는데 항상 평균치보다도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SPG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업인데 뭐 모터, 감속기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75% 정도 네. 정밀 감속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결국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처음에 SPG는 내일 아마 공장 투어가 있어요. 누가요? SPG. 누가 본부장님이? 투어를 가요? 아니 제가 아니고 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어. 저 말고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공장 투어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LG랑도 협력을 한다는 오늘 기사 내용이 나와 나온 거 있더라고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것 그런 같습니다. 것이 이제 오늘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네. 한 거니까 그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HL 만도 같은 경우 왜 주가가 밸류에이션 항상 낮냐 이렇게 보실 텐데 이게 현대차 기아가 밸류에이션보다는 높거든요. 부품이니까 좀 더 높아요. 그래서 PER 7배인데 그래도 항상 낮잖아요. 월봉하면 낮잖아요. 그 이유는 현대 그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매출 70%가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더 발전을 시켜야지 밸류 자체가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로봇 되면은 그거 없이도 올라갈 로봇도 수도 그렇고 있어요. 아까 그 북미향 기업 네, 테슬라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좀 다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애플 쪽에 대한 매출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른 고객사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HL 만도 같은 경우는 테슬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활로를 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4시 22분이어서 오늘 또 시황 상승 섹터, 하락 섹터 이런 쪽 잘 정리를 또 해주셨고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하나 딱 하고 네, 깔끔하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트럼프가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37%, 40%요 사이입니다. 딴 데는 29%도 나와요. 뭐 그렇게 나와요. 네. 요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봐주면 좋은데 트럼프 일기일 때 지지율이 35%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내려가는 게 좋다. 내려가는 게 왜 좋다? 좋아요? 내려가면 뭔가 이상한 짓을 할 거다. 주식시장을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신경을 써요? 이 신경 쓸 지지율을? 수밖에 없죠. 점점 선거 갈수록. 때문에? 근데 그동안 우리가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뭔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기대감도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들어갈게요. 미국의 M7 기업들이 캐펙스가 매출 대비해서 비중이 과거 17년, 18년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감가상각을 늘리는 바람에 이익은 마치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익이 잘 안 나죠. 그런 상태에서 매출보다 캐펙스가 너무 빨리 쫓아오는 바람에 과거 17년, 18년이 붙었다가 내려갔거든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뭐냐? 매출을 성장해야 돼요. 수익은 어차피 잘 안 나. 매출 성장이 여기 벌어져야 돼 다시.
이게 벌어지지 않으면 이거 주가는 내려갈 수 있어요. 돈은 안 담아. 어차피 얘네들이 뭐 돈은 아직 자금은 있어. 자금은 뭐냐면 닷컴 버블 때부터는 프리 캐시플로우 자기가 수사할 수 있는 프리 캐시플로우 대비했을 때 캐펙스가 뭐 100% 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아직 돈은 할 수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주고 내 돈도 갈 수 있는데 매출 성장률이 확실히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간격이. 그래서 향후 6개월 동안은 캐펙스는 오케이. 한 대니까 매출 성장 가져와.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출도 좀 뻥튀기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쉽지 않죠. 그래요? 서로 팔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큘러 순환 이렇게 순환 출자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러면 이제는 아이씨 뭐야 하면서 그렇게 할인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할인 받든 뭐하든 캐펙스 그로스가 30%보다는 35%, 40%보다는 45%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래 캐펙스 그로스는 알겠고 요거를 좀 용인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그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좀 부담을 좀 지워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지지율 얘기했더니 네. 뭐라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뭐가 뭐냐 우리가 1년 전에 봤던 거 그거 아니냐 네, 지지율이 낮으면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지지율이 낮아서 질러버렸거든. 질러버렸거든. 네, 약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진짜 짧게만 딱 준비하신 네. 것만 하고 할까요? 네. 네, 뭐 최근에 뭐 좋은 종목군들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조선이랑 방산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조선과 방산도 최근에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반도체랑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밀렸을 때 혹은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어디로 좀 옮겨갈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방산 너무 많이 말씀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내용은 여전히 좋은데 조선과 방산과 반도체를 봤을 때 뭐가 더 매력적일까 이런 거 고민해 보셔가지고 포트를 이번 주에 뭐 재구성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상대평가에서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일까요? 맞아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예. 올라갈 땐 또 다 같이 가면 좋은데 빠질 맞아요. 때는 뭐를 좀 남겨둬야 되냐. 김장현 본부장님. 저번에 했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네, 복습. 32페이지. 이걸 다시 쓰지 않기를 바랬는데 여정은 뭐라 그랬죠? 보이지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네. 이게 저기 여행 가는 건 길이 멀잖아요. 가는 길에 아무리 좋은 이런 그 장미 꽃 이렇게 꽃만 있지 않다 이거지. 요즘에 이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자갈밭이 있게 있는데 지금이 아마 그런 거에 단기적인 그런 기간일 수도 있어요. 내일 확 올라갈 수도 있고 한 12월 중순까지 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축척이 되면 응축됐다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네. 내일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마디 요거 어때요?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 장미에도 가시가 있죠. 좋네요. 좋은 얘기예요. 멋있는 것 같아요. 문학적이죠. 그 원래 유명한 말인데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 그래요? 그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아 그럼 저것도 사실이지. 알겠습니다. 장미도 조여정 뭐예요? 조여정. 여정이니까. 예, 김여정, 네. 조여정.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또 마감 때까지 또 계셨던 분들은 또 변동성을 많이 경험을 또 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 변동성을 잘 대비를 하려면 네. 이제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혜를 잘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소개 드립니다. 네. 예. 위섬 칼리지라고 저희가 요거를 싹 이제 지혜로운 분들, 그거 이미 자기 분야에서 지혜 쌓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술 한잔 하시다가 네. 이거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좀 널리 알리고 좀 좋은 기회가 될까라고 하다가 위섬 칼리지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얼리버드 61% 최대 할인까지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얼리버드가 끝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지금 최저가 등록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아요. 예. 침향을 줬어. 네. 침향단, 정관장 침향관.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위성 칼리지 최저가 등록 기회. 요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직접 들어가셔서 네. 링크를 보시고 그 연사들의 그 내용을 맞아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그래 요거는 내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혜를 풀장착하고 다시 생각도 해보고 곱씹어보면서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리버드 61% 최대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대망의 그래도 뚜껑 열리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행히도 김장을 본부장님이 오프닝 벨에 오, 나오십니다. 드디어. 뚜껑 열면 안 되는데. 아, 그런 뚜껑 말고 오. 이제 실체로 확인할 수 있는 예, 예. 까봐야 아는. 그래서 내일 아침은 오프닝 벨 김장을 본부장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